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숟가락 하나로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노인센터.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MBN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숟가락 하나로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이렇게 넣은 노인센터 학대 의혹. 네, 힘으로 제압하기도 하고요. 제보자는 나의 부모님이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장섰다. 네, 앞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한 숟가락으로 여러 노인에게 식사를 입에 넣어주는 모습.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사용하던 숟가락으로 노인 4명에게 차례로 반찬을 떠주는 모습, 요양보호사가 한 노인이 먹던 국을 다른 노인의 국그릇에도 부어주고 먹게 하는 모습 등 비위생적인 장면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의 팔을 제압하면서 입 다물어 엄살 부리지 마. 그리고 노인이 아야아야 하면서 안 할게 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들. 네, 그래서 제보자는 노인들에게 손가락질과 언성 높이기, 손으로 눌러 제압하기 등의 폭력도 잘못됐고, 단순히 노인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제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입소 비용의 85%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해당 센터는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연중 무휴로 주간에 운영되고 있고, 입소 비용의 85%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특히 이제 제가 특수심리치료사 그리고 특수교육 이런 것들을 전공하면서 장애 아동들을 많이 접했는데, 이 장애인들도 사회가 비장애인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시설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시설 중심. 그래서 저도 많은 장애인들과 소통하면서 장애인들이 시설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 탈시설화를 얘기했어요. 탈시설화. 네, 탈시설화를 통해서 사회에서 통합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 어르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 세금을 이 기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족한테 지원해 줘야 돼요. 가족한테. 가족한테 지원해 주고, 그리고 재택, 자가 요양이 주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요양원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끊이지 않는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르신들도 대화를 해보면은 요양원에 가면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요양원 내에서 생활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자가 주택에서 자기 집에서 의료를 받고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을 주가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은 저출산 문제 해결한답시고 간접 지원을 해요. 장애인들 재활한답시고 간접 지원을 합니다. 이거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또 이 어르신들 지원한다 그러고 간접 지원을 하는 거예요. 싹 뜯어 고쳐서 직접 지원으로 가야 된다. 직접 지원. 제가 이런 직접 지원 얘기를 하니까 또 저한테 장애인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 출산 관련된 시설들 이러한 또 요양 시설들 막 욕폭탄을 막 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직접 지원으로 가야 된다. 직접 지원. 직접 지원으로 가고 모든 시스템을 요양원 중심이 아니라 재택 요양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주 오는 거예요. 시간을 짧게 뭐 10분, 20분 정도 해서 식사 시간에 뭐 또 급한 어떤 시간에 이렇게 자주 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초점을 완전히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중심, 뭐 시설 협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접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논산 요양원 고령 환자 방치 의혹 제기 골절에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밥 먹을 때 빼고는 계속 묶어놔요. 네, 울산 동구 노인 요양원서 노인 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네, 그리고 노인 학대 의혹, 요양원 성폭력 사건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네, 그리고 병상위 이용자 강제로 묶어둔다라는 거예요. 동구 지역 요양원 노인 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네, 무릎이 괴사할 때까지 방치한 서귀포 공립요양원 노인 학대 의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며 손발 묶어 요양원 학대 의혹 이런 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노인 학대 신고가 1883건이다. 고발은 0.5. 현장 조사도 평균 8.4일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 부모도 당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먹다 남은 국 먹이고 치매 노인 힘으로 제압하고, 네, 한 숟가락으로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 거죠. 네, 숟가락 하나로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넣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양병원도 재택치료로 가자. 재택치료. 커뮤니티 케어로 가자. 네, 그래서 네, 의사도 수를 늘려야 됩니다. 수를. 네, 그리고 의사가 독점하지 않게끔 우리가 뭐 간호사라든지 또는 여기 뭐 모든 게 다 뭐 의사의 권한이 너무 강한데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사회가 뭐 각종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나 또는 심리치료사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간병인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의사 뭐 이런 간호조무사 뭐 이렇게 해서 독립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가지고 의료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도 저는 공공 이 의료 이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자본주의 논리로만 가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사회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탈시설화해야 한다. 탈시설화. 그리고 직접 지원화해야 한다. 이거 공론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집단 이기주의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인 한 명이 개혁하려고 하면은 암살 의혹을 받는 거예요. 암살 이 위협을. 그래서 뉴질랜드 총리가 사임을 했죠. 네, 그것처럼.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반환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넷 당. 그래서 진짜 생활 정치인들의 인터넷 당이 있어야 되고, 국민투표 시민반환제를 통해서 국민들 5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인다라는 강력한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만 국민의힘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당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반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국민 권익금제를 통해서 나라의 예산을 절약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